저는 지금 면접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3월 중순인가? 3월 말쯤에 갑자기 셧다운이 돼서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요. 2달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살만 쪘네요. 근데 6월 1일부터 펍이 다시 오픈을 한다던데 제가 일하는 펍은 아직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 오픈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서 다른 일을 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력서를 이곳저곳에 넣었고요. 근데 꼭 하필 이곳저곳에 넣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내키지 않는 곳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가는 길이랍니다. 이 면접 때문에 2달 만에 화장을 해봤거든요. 화장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어떻게 화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시간도 더 많이 걸렸고, 다 하고 나서도 눈 밑이 너무 거뭇거뭇한 것 같아서 다시 밝게 하느라 다른 거를 막 떡칠을 했고요. 참 쉽지 않네요. 별로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라서 사실 오늘 면접 기대도 안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 한인잡에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면접을 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기대를 하진 않지만 왜 이렇게 떨리죠? 너무 떨려요, 사실. 이곳에서 일하게 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이곳에서 얼마나 텃세는 심할 거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하는 그리고 또 나를 거절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벌써부터 들면서 막 아랫배가 아프면서 너무나 긴장이 되네요. 이런 기분이 정말 너무 싫습니다, 저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 연락 온 데가 여기뿐인걸. 그때 그 동네에 있는 한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식당에 면접을 봤는데요. 이제 곧 그 당시에 셧다운이 풀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식당에서 제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슬슬 바빠지니까 사람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15불을 준답니다. 셧다운 되기 전에도 16불을 줬대요. 딱 20시간만 텍스 넣어주고요. 그것도 20불로 해가지고 줬대요. 나머지는 16불로. 정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었던 펍은 문을 닫았고, 그 당시에 아직 펍은 문을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 참 15불 받고 하루 종일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중간에 브레이크도 있었는데요. 브레이크 2시간인가 3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때도 집에 가지 못하고 돈을 받지 못하면서 거기서 손님이 오면은 거기서 앉아있다가 손님이 오면은 일어나서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2~3시간에 대한 급여는 주지 못하겠대요. 브레이크 때 다른 데 갔다 오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강요할 순 없지만
자기는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어디 갔다 오겠다고 하고 다녀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두세 시간 다 비우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사실 고민할 가치도 없다고 어떤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만 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할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광고 올라오는 것들을 봤는데요. 또 어떤 곳에서는 무슨 마트에 세니타이징 하는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딱 4시간이고 급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 버스를 타고 가도 1시간 거리, 트레인을 타도 1시간 거리. 근데 제가 트레이닝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었거든요. 사장님하고 면접을 보는데 그 청소 일의 면접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장님들이 이력서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동안 무슨 일 했는지 그냥 술술 얘기하고 뭐 학교는 어디 다니는지 뭐 집은 어딘지 그런 것들 얘기하고 그렇게 면접을 보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게 마련이더라고요. 꼭 청소 사장님들은 그런 식이에요. 한국에선 어디 살았냐, 고향이 어디냐, 한국에서는 무슨 공부했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부터 시작해서 남자친구 있냐 없냐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항상 그랬던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적당히 제가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약간 애매하게 대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이 거의 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걱정하는 건 제가 집이 너무 멀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근데 그 사장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이 멀어서 한다고 했다가 다음에 안 나오거나 그만두겠다는 말 나올까봐 그걸 그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한번 시작하면 3달은 해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3달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걱정하시지 말고 그 일을 저에게 달라. 다른 사람이 지원하지도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 구하고 계신 거면은 나한테 일을 맡겨달라고 계속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일도 해보니까 그날 가서 배워보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저에게 그 일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자기 혼자 한참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혹시 자기 동네에 무슨 아는 한식당이 있는데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께 연락을 해서 내가 거기서 일할 수 있게 홀서빙 일이라도 할 수 있게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홀서빙 일을 할 거였으면은 집 근처에서 하지. 그 15불 받고 그 에핑까지 그분이 에핑에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에핑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식당 홀서빙 하기 싫어서 이런 일을 하려고 구한 거니까 나는 그 일은 생각이 없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또 하는 무슨 펍 청소가 있대요. 그게 뭐 시간이 어떻게 되고 시급이 어떻게 되고 어디서 하는 거고 몇 시에 하는 거고 막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 별로 저에게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거 말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마음에 안 드시냐 혹시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단지 정말 너무 멀어서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비효율적일 것 같다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면접을 하는데 시간은 가는데 뭔가 해결이 안 난 느낌? 그렇게 계속 시간만 보내다가요. 결국 그분이 한 시간, 아니, 하루를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를 더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서 자기한테 전화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더 시간을 주신 거는 일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는 밤새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그래서 하겠다고 연락을 드리려고 했어요. 일요일까지는 그래도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이 됐고요. 제가 그때 일찍 일어나서 멀리 나갔다가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태로 집에 가고 있는 트레인 안이었거든요. 그때 아침 11시쯤이었나? 그랬어요. 갑자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더니 자기가 지금 리버풀에서 집에를 가는 길인데 중간에서 파라마타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냐. 지금 그냥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뭐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제가 하기에 더 좋은 조건의 그런 잡이 있나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전화로 말하기는 좀 그런가 보다 해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하는 말이 혹시 밥 먹었냐는 거예요. 점심 먹었냐고. 그래서 저는 점심 먹었다고 했는데 전화 끊고 보니까 그때가 11시쯤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밥 같이 먹고 싶진 않은데 무슨 왜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일단 제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친구랑 싸워가지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그런 심정이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도 막 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분이 토요일 날 면접 봤을 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나 밝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 인상이 너무 좋고 뭐 꼭 이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저를 알고 지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게 그냥 한국 사람이라서 뭔가 그리고 청소하는 일도 좀 외롭고 그래서 아무 이상한 뜻 없이 그냥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전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그 말을. 제가 되게 둔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이상하다. 차를 타고 온다고 하는데 어디에 주차해야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차를 운전을 안 하니까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 쇼핑센터 있으니까 거기에다 주차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거긴 아니래요. 그러면서 무슨 펍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느낌에 뭔가 차를 주차하지 않고 저를 그 길목에서 태워서 어딘가를 갈 생각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기분도 좋지 않았고 일찍 일어나서 되게 피곤했고 싸워서 또 에너지도 많이 소모했고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누군가랑 밥을 같이 먹고 싶지도 않았고 그것도 그분이랑 불편하게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분한테 얻어먹을 이유도 없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어떡하지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얼마 안 있어서 도착했고 그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어떻게 안 타요. 그래서 제가 탈 수밖에 없었거든요. 탔는데 만약에 에핑으로 간다 하면은 난 진짜 안 된다고 나는 내리겠다고 할 생각이었는데 정말 다행히 이 근처에서 무슨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랐던 게 그 앞좌석에 어떤 다른 한국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청소 사장님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를 태우고 동네 한 식당에서 내렸고 밥을 먹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사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거기서 뭐 별로 맛 없어 보여서 딱히 땡기는 음식도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음식을 하나 골랐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저는 계속 그 일 저에게 주시는 거냐.
계속 여쭤봤는데 계속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먼 길을 어제 왔는데 트레이닝 때문에 왔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밥 한 끼를 사주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왜 미안하지? 그 일을 나한테 그냥 맡겨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미안할 일도 없고,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거는 면접이었을 뿐인데 미안할 필요도 없는데 왜 나에게 밥을 사준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에게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계속 그렇게 물어봤는데 안 준다는 것 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 준다고 확실히 말하지도 않고 저에게 눈을 찡긋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연락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느끼기에 그 다른 아저씨를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다른 아저씨의 다른 잡을 저에게 주려고 마치 이게 뭐랄까 또 다른 면접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그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나서 돌아섰는데요.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막 밥 나올 때 저한테 포크하고 나이프를 챙겨주시는 것 등이나 뭐 소개팅하는 느낌이었다랄까요? 너무 불편했고 같이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도 정말 모르겠고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지금 사는 집은 쉐어 집인지 집주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쉐어를 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좀 청소 사장님들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좀 너무 심하달까? 아직 한 번밖에 안 받고 제가 일을 하는 상황도 아닌 결정 난 상황도 아닌데 너무 물어보는 게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굉장히 불편했고요. 몇 개는 정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고요. 제가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서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거 너무너무 이상하다면서 당장 그 사람 전화번호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 집 근처까지 와서 밥을 사주며 알고 지내고 싶다고 한 것도 좀 그렇고 또 저에게 에핑으로 이사를 오라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에핑으로 이사를 오면 그 일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에핑으로 이사를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마트 세니타이징 청소일이 하루에 딱 4시간짜리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딱 5일만 하고요. 그것 때문에 진짜 400불도 안 되는 돈 벌려고 제가 이 집에서 에핑으로까지 이사를 가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쪽으로 이사 갈 일은 없을 거라고. 근데 계속 밥 먹으면서도 아니 그래서 언제 에핑으로 이사 올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에핑으로 이사를 가야 되지? 저한테 계속 성격이 좋다고 막 그러던데 제가 성격이 좋게 본 거는 고맙지만 자기 멋대로 그렇게 저를 판단하고 나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고 털털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아무나 데리고 같이 아무 때나 이 동네를 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차를 타고 차에 타라고 하면은 아무렇지 않게 그 차에 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정말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단을 할 이유는 없고 그 일을 안 하기로 제 맘대로 결정을 했어요. 뭐 그분이 시켜줘야 하는 거지만 안 시켜주니까 시켜준다는 말이 없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일은 없던 일이라고 생각해버리고요. 저는 다른 일을 구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연락 주세요 라고요. 근데 제가 친구랑 아직 전화를 끊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구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친구하고 통화를 한참 하고 났더니 진이 다 빠져서 전화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돼버렸어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받고 싶지도 않고 받아서 어떻게 말을 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 전화가 오는 게 불편하기만 해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얼른 답장을 보냈죠. 오늘 밥 사주신 것도 감사하고 마음 써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일을 구했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 저는 요즘에 그 한인 분들이 워홀러들이랑 학생 비자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막 비상 식량 같은 것들을 챙겨주시는 거를 많이 봐왔는데요. 저도 그분이 저에게 계속 그렇게 마음 써주는 것이 그런 순수한 의도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정말 많이 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생각해 할수록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친구가 말하는 거를 들었을 때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았고요. 그래서 면접 볼 때도 계속 남자친구 있냐, 외롭지 않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곤 했거든요.